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최대 규모 종합학원 더에듀 프리미엄의 역사 단독 전임 강사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젠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저국어 역사 논술 유진. 자, 오늘은 우리 몇 차시예요? 9차시입니다. 선생님이 자, 우리 9차시 특강인데 우리가 약속된 시간은 15회차로 약속이 되어 있었지만 선생님이 3월 1일 날에 앵콜로 마지막 16회차 수업으로 여러분들과 작별을 해볼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쵸? 3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그리고 1시부터 4시까지 중에서 여러분들 선택해가지고 등원할 수 있게 그렇게 학부모님들 통해가지고 연락드려 놓을 테니까요. 되도록이면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 너무 기대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가벼운 테스트를 보고 시작을 했는데요. 바로 조선의 중앙정치제도, 중앙통치제도를 시험 보고 시작했지? 자, 그 부분부터 같이 한번 답 채점해 보면서 나가봅시다. 여러분들 틀린 개수 써주시고요. 고등부 틀린 개수 커트라인은요, 1개입니다. 중등부는요, 3개예요. 잘 채점해 주세요. 자, 가보자. 조선의 중앙정치제도. 왕이 있죠. 그쵸? 그리고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의 기구. 여기에는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삼정승이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국정을 운영합니다. 어디입니까? 의정부 좋습니다. 자, 의정부 있었고요. 그리고 6조 있죠. 그쵸? 6조, 부라고 썼을까봐 선생님이 일부러 6조라고 넣어주기도 했어요. 뭐 힌트 안 주는데 6조라고 쭉 줬습니다. 자, 6조의 명칭 무엇이 있었는지 하나씩 가보자. 열심히 외운 재영이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이, 호, 예, 병, 형, 공 좋습니다. 2호, 예병, 형, 공. 뒤에는 조가 붙으면 되겠죠? 우리 삼성육부 배웠을 때 육부의 명칭 2호 예병 형 공 뒤에 부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붙이면 되겠고 뭐 하는 기구인지 쓰는 것까지도 테스트의 일부였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2조 무슨 기구였습니까? 안녕하세요. 가 아니라 그랬지. 나라의 관리를 등용하고 뛰어난 인재를 등용하면서 나라의 관리를 교육시키는 기구.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인사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사팀. 인사. 호조는요. 나라의 재정, 돈을 담당하는 기구고요. 예조는 예의를 갖춰 다른 나라 사신 혹은 다른 나라 왕한테 이거 우리 뭐라 그래? 외교. 병조는 병사, 군사. 형조는 형법, 즉 사법, 사법기구. 공조는 토목과 건축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건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왕 밑에 있는 또 다른 기구들 같이 한번 볼까요? 왕권을 뒷받침해주는 기구가 2개 있었고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가 또 있었고 그 밑에 3가지의 기구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권을 뒷받침해주는 기구로서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기구는 바로 이을 승자를 쓴다 그랬어요. 승정원이 되겠죠. 승정원. 승정원은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무슨 기구? 왕의 비서기구 역할을 하는 왕권 뒷받침 기구 중 하나였었고요. 그리고 의금부가 있었습니다. 의금부는 특별 사법기구로 영모와 같은 나라의 큰 죄인을 처벌하는 기구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2가지의 기구는 왕권 뒷받침 기구.
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3, 4에는 주로 성종 때부터 살림 세력들이 등용되었었던 기구, 왕권을 중앙 집권을 견제합니다. 권력이 한 군데로 모이는 것을 견제하는 왕권 권력 견제 기구임과 동시에 권력을 견제하는 기구임과 동시에 언론 기구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3, 4라고 불렀고 고려시대의 3, 4랑 헷갈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고려시대의 3, 4는요. 무엇을 담당한다? 회계를 담당하는 기구였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왕권을 견제한 3, 4 볼게요. 사간원, 사헌부, 그리고 제2의 집현전이 되는 홍문관 되겠습니다. 무슨 기구인지까지 써주셔야 되겠는데요. 사간원은요, 이제 왕에게 직언을 하는 기구고요. 사헌부는 오늘날의 검찰기구와 같다 그랬었지,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야. 그래서 비리감찰. 홍문관은 무슨 기구? 제2의 집현전이 되는 경연을 주관하고, 경연을 담당하고, 더불어서 왕의 정치적인 자문을 구하는 역할, 왕의 자문기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이제 정치적인 조력자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제2의 집현전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세 가지 순서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춘추관부터 이야기할게요. 춘추관은요, 무엇을 편찬하고 보관하는 기구야? 역사서, 대답 안 해. 역사서, 편찬, 보관기구. 그리고 또 뭐 있었을까? 한성부. 한성부는 무슨 기구예요? 그렇지. 한양의 치안을 담당하는 이 조선의 수도가 서울이잖아. 한양, 그치? 한양의 치안을 담당하는 기구였었고. 자, 세 번째, 요거는 최고의 국립 최대의 교육기구였었던 성균관, 국립 최고의 교육기구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서 우리 테스트 정답 맞춰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중앙정치제도죠. 이름 옆에다가 틀린 개수 한번 적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 3강에 들어갈 내용과 지난 시간에 빠르게 끝내가지고 복습이 필요한 부분 더 이어가지고 나가 볼 것입니다. 바로 조선의 중앙제도 했으니까 이제 뭐 해봐 볼까? 지방행정제도 해봐야겠지. 자, 오늘은 조선의 중앙정치제도, 지방행정제도, 거기에다가 군사제도, 교육제도, 관리 등용제도까지 해가지고 3강에 들어가는 내용까지 끝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 5강으로 넘어가 볼 것입니다. 오늘은 4강, 5강, 지난 시간에 4강 했지? 5강, 6강, 7강까지 해가지고 총 4개의 단원을 나갈 것이에요. 그런데 숙제는 60문제. 완전 별로 얼마 안 되지, 그치? 다음 주에 테스트 있으니까 모의고사 준비하라고 숙제 많이 안 내드리는 거니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좀 완급 조절해 줄 때 숙제 좀 잘 챙겨 오시고 모의고사도 좀 잘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우리 방학특강 경험해 보면서 어땠어? 선생님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 라고 핀트 잡아주는 거 다 문제 유형으로 나왔고, 그리고 애들아 모의고사 유형이랑 정말 비슷해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달랐던 적은 딱 첫 번째 시험밖에 없어. 더 쉬웠었던 시험밖에 없었지. 다 모의고사 유형이랑 우리가 보는 테스트가 다 비슷했단 말이죠. 준비하면 그만큼 성과가 나타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발 집에 가서 이거 유진쌤이 통과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어렵게 내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눈피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조선의 지방행정제도 가볼게. 자, 조선의 지방행정제도는 뭐랑 많이 비교한다 그랬어? 고려랑 많이 비교한다 그랬어. 자, 고려는 전국을 어떻게 나눴었지? 그렇지. 경기, 오도, 양계로 나누었었다. 경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중심이 되는 수도의 근처가 경기가 되는 것이고요. 수도와 수도 주변, 수도를 둘러싼 주변을 경기라고 하고, 오도는요, 일반 행정구역을 의미했습니다. 오도에 파견하는 관리를 우리가 고려시대에는 안찰사라고 이야기했었다라는 거고, 그럼 혹시 양계가 뭐였는지 기억나? 양계는
그렇지. 국경지대였기 때문에 북계와 양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럼 조선시대는 어땠을까? 조선은 전국을 어떻게 쪼개어 나눠놨을까?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었었죠. 그쵸? 함경도, 황해도, 평안도, 그리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그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한반도의 익숙한 도의 모습들이 여기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쵸? 전국을 8도로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8도에 누구를 보냈어? 요거 이제 비교하는 문제 고등학교 내신에서 많이 나와. 안찰사랑 관찰사의 명칭을 헷갈리면 안 돼. 이거 너무 어리석은 문제야, 얘들아. 알겠지? 관찰사를 파견했었다. 관찰사의 임기는요, 약 1년 정도 됐습니다. 365일이었었고요. 지방에서 이제 감찰권과 행정, 그리고 사법,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관찰사는 무엇을 이제 감시하고 지령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5도 밑에 우리가 전국에다가 8도로 나누고 8도 밑에다가 부와 목, 군현으로 나누었었다고 했었잖아요. 이 군현에 파견하는 지방관을 우리가 뭐라 그랬었어? 수령이라고 했었어. 그치? 수령에게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수령을 지휘하고 동시에 수령을 감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관찰사였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수령을 지휘하고 감찰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야. 자, 그리고 이렇게 9년에 수령을 파견을 하기는 했지만 여기에 하나 더 알아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피제라 그래서 선생님이 강원도 정선에서 나고 자랐어. 그럼 난 강원도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잖아. 그치? 연고 있는 지역에 파견하지 않는다는 상호 피하는 제도. 오늘날로 치면 이해충돌 방지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 얘들아. 그래서 이 상피제, 상호 피하는, 연고 있는 지방은 피한다 라고 해서 상피제로 나랑 관련 없는 지역, 경상도나 전라도로 이렇게 파견을 하게 되겠죠. 뭐 평안도라든지. 자,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치?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산간 지역인지 해안 지역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를 도와주는 지방의 오래된 양반 하급 관리가 있어. 바로 향리라고 한다 그랬지. 향리라고 하는 오래된 이제 지방의 양반 하급 관리 향리가 있어. 향리가 하는 일은 수령을 보좌하고 지방에서 하급 관리로서 행정 실무를 본다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육조처럼 향리들이 이용하는 실무기관 육방이라는 게 있어. 이방, 호방, 예방, 병방, 형방, 공방 등 6가지의 이제 육방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향리였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 향리가 이 구역은 내가 수령보다 더 빠삭한데 하면서 비리를 저지를 수도 있잖아. 그 향리를 감찰하는 지방 양반들의 자치단체가 바로 유향소이다. 아시겠죠? 유향소. 유향소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방 양반, 자치단체, 지방 양반의 자치단체이며 동시에 더불어 가지고 이들이 하는 일은 3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일단 유교적 덕목으로 지방민을 교화합니다. 지방민 교화. 그리고 두 번째는 수령을 보좌하며 수령 보좌 위에 있는 화살표, 옆에 있는 화살표는 향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뭐 유향소를 이제 감찰하는 역할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유향소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볼 수가 있다. 수령은 얘들아 임기가 되게 길어. 그래서 우리가 고전 문학에서 볼 때 사또 이렇게 나오는 인물들 있잖아요. 사또가 이제 수령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임기는요 1800일 이상 약 5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방에 있는 군사권이나 사법 그리고 행정권들을 이제 통솔할 수 있었어요. 행정, 사법,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고요. 소령은 지방을 다스리는 왕의 대리인이야. 왕의 대리인. 여기서부터는 살짝 선행인데 선생님이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이거 꼭 나와 하는 거 아직 지금 배울 때가 아니지만 미리 알려드릴게요. 조선 왕조 500년 중에서 수령의 권한이 높게 이제 향상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왕권 강화의 개혁 정치가 펼쳐졌던 시기야. 바로 조선 후기 정조 때. 정조 시기에 이 수령의 권한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정조가 펼쳤었던 개혁 정치는 탕평 정치, 그리고 상공업 중심의 개혁 정치와 뭐가 있었어? 왕권 강화가 있었어. 그래서 수령을 왕의 대리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령의 권한이 크게 향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부목 9년 나눠놨다는 곳에서 9년에다가 별표. 고려시대도 마찬가지로 이 5도 안에 군과 현을 두었었지만 특별행정구역이라는 게 있었어. 그치? 특별행정구역 어떤 구역이 있었어? 그렇지. 향부곡소. 향부곡소라고 하는 특별행정구역이 있었었는데 이 향과 부곡은 농사, 농업에 관련한 곳이었었고 소는 뭐야? 소는 수공업에 관련한 특수행정구역이었었지. 그치? 이곳은 차별을 받았어요. 이주에 대한 차별도 받고 세금도 더 내게 되었었지. 이러한 향부곡수와 같은 특별행정구역이 어느 시대에는 없어진다? 조선시대에는 없어지게 된다. 특별행정구역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지워버린 건가요? 아예 아니지. 특별행정구역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것이고 일반 군현으로 승격되었다라는 거. 일반 군현으로 승격되었다. 요 포인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없었죠. 그쵸? 이렇게 고려와 비교하는 문제가 하나 이상은 꼭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군사제도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볼 것인데요. 선생님이 3개 언급했어, 얘들아. 군사, 그리고 교육, 또 마지막은 관리등용 제도거든. 요게 세 파트가 이제 3강에 들어가는 내용이야. 군사제도 같이 한번 볼게. 우리가 벌써 한국사를 배운 지도 한 달이 지났잖아. 그치? 남북국 시대였었던 이제 통일신라와 발해를 학습하며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감을 잡았어. 군대, 군사제도라고 하면 그냥 딱 하나의 군사제도가 아니라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누어서 봐야 된다는 개념이 어느 정도 자리에 잡았죠. 그쵸? 그러면 고려의 이 중앙군은 뭐였어? 고려의 중앙군은 2군 6위였었어. 얘들아. 그치? 2군 6위. 2군 6위 둘 다 중앙군이었었지. 그치? 그 중에서 이제 지방군은 주현군과 주진군으로 나눠져 있었어. 주현군은 5도에, 주진군은 이 국경지대인 양계에 배치가 되었었다고 했을 거야. 조선의 군사제도랑 고려의 군사제도를 가지고 비교를 하기에는 고려의 이 중앙군이 너무 독특하잖아. 2군 6위 되게 길지? 그러다 보니까 어디랑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냐? 통일신라의 군사제도. 통일신라의 중앙군과 지방군을 다 같이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요? 구서당 10정이라고 했었잖아. 그치? 구서당 10정이라 그랬었잖아. 그래서 구서당 10정 다 같이 묶어가지고 고려의 이 2군 6이랑 바꿔서 내는 문제들이 꼭 한 번씩은 출제가 되는 것 같아. 응? 선생님이 여러 학교의 시험지를 다 받아보잖아. 그러면 꼭 하나씩은 출제가 돼. 그래서 통일신라의 군사제도랑 고려의 이 군사제도 혹은 통일신라랑 발해의 군사제도를 가지고 물어볼 수 있겠지. 발해의 중앙군 제도는 뭐였어? 맞추면은 소정의 사은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녕 한 달 동안 열심히 한국사를 들은 친구들의 현 주소가 맞습니까? 발해의 중앙군 지방 10위라고 하는 중앙군이 있었었지 얘들아. 그치? 커닝이기 때문에 쿠키는 다음에 드릴게요. 자, 그래서 10위라고 하는 이 중앙군이 있었는데 발해나 통일신라 고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조선 안에서 좀 물어본단 말이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캐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조선의 군사 제도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도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 근데 조선의 군사 제도가 조선 전기와 후기 별로 다르게 나뉘어져. 알겠지? 조선 전기에는 16세 이상부터 60세까지의 양인 남성이면 무조건 가야 돼. 선생님, 양인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치? 양인이 뭐예요? 조선 사회는 법제적으로 양천제야. 따라합니다. 양천제. 민구야, 입 뒀다 뭐해? 따라합니다. 양천제. 재영아, 입 뒀다 뭐하냐고. 다 같이 따라하자고. 하나, 둘, 셋. 하리나! 자, 하나, 둘, 셋. 양천제. 네, 양천제. 장선 진짜 이쁘게 뭐 하냐. 아니, 이렇게까지 대답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왜 뭐, 한 두 명, 한 세 명 가지고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원 적지 않은데 왜 아무 말도 안 할까? 법제적으로 양천제인데, 양인과 천민으로 나누는 거야. 혹시 새로운 어떤 반항의 하나의 방식인 거야? 하나의 어떤 이런 반항심 같은 건가? 그치? 대답 안 하는 거. 아니지? 그러면 좀 해줬으면 좋겠어. 모범이 돼야지. 타의 모범이 좀 될 생각을 해야지. 맞아, 아니야? 맞아요. 자, 양인과 천민으로 나누는데 천민은 거의 이제 개인의 사유재산처럼 취급이 되었었기 때문에 천민은 이제 뭐 세금을 내지도 않죠. 그쵸? 자, 떼어놓고 보는데 양인 안에 양반도 있고 중인도 있고 상민도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던 거지. 그치? 그래서 양인 안에서도 특히나 양반의 자제, 이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의 이 향리들은 군대를 가지 않을 수가 있었어. 근데 이제 16세 이상부터 60세까지의 남성은 법제적으로는 다 군대를 가야 됐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 예외가 되는 규정이 향리나 학생들은 이제 안 가도 되는 거야. 양반의 자제들 이런 이들은 안 가도 되는 거지. 어쨌든 그럼 중인이랑 상민들은 가야 될 거 아니야. 군대를 가고 싶지 않은 거야. 군대를 가고 싶지 않아서 이제 군역이 문란해지기 시작하는데 무조건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징병제인데 야, 너 나 대신 내가 이름 개똥인데 개똥이란 이름으로 대신 군대 좀 가줘.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전기에 군역이 문란해졌던 시기에 누가 침입하게 돼? 일본이 침입하게 돼.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우리의 이 군사제도를 정비하게 되는 거야. 그 맥락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조선 전기의 중앙군 제도는요, 바로 오위였습니다. 오위라고 하는 징병제지 16세 이상 60세까지의 남성들 무조건 군대 가야 됐었어. 그러다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임진왜란 휴전 중에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이제 징병에서 모병인 거지. 직업군인 제도의 이 강력한 부대를 형성하게 되면서 훈련도감, 어영청, 총용청, 수어청, 금이영 5가지의 이 부대가 결성이 된다. 이걸 우리가 오군영이라고 한다. 오군영이랑 오위를 가지고 바꿔가지고 내는 문제가 정말 잘 출제가 된단 말이지. 여러분들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훈련도감. 이게 훈련도감이 임진왜란 휴전 중이야. 휴전 중. 다 끝나고 나서 아니야.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와. 훈련도감, 어영청, 어영대장, 이완. 우리 어디에서 봤어요? 어영대장이라 하오. 허생전에서 봤었지. 그치? 그래서 아는 게 있으면 문학작품을 이해하는 그 폭도 넓어져. 적으라고 내가 지금 몇 번 얘기를 해야 될까? 화를 진짜 안 내려고 해도 안 낼 수가 없네, 정말. 어영청, 수어청, 영동암, 얼령청, 수어청, 총용청, 금이영. 자, 요런 5개의 군부대를 두게 되고 이후에 이제 소고군이라고 해가지고 지방군 중에 소고군이라고 해서 양반도 군대를 갈 수 있게 하는 이 소고법이 제정이 되었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군대를 가는 양반들은 많진 않았었던 거지.
자, 그러면 조선의 지방군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었냐? 전기에는 이제 병영이랑 수영을 구분해가지고 병마 절도사, 수군 절도사를 두었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수군 절도사 누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 있죠. 이순신 장군은 전라 좌수사였었고 전라 우수사가 이제 이혁기 장군이었었죠. 이런 부분까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 아, 조선의 군역이 군사제도 안에서는 징병인지 모병인지 그리고 중앙군의 이름을 가지고도 물어볼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우리 조금 더 옆으로 넘어가서 교육제도 그리고 통신 그리고 교통, 관리등용 제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군사제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군사제도 했잖아. 다시. 됐어.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교육제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철학자의 나라고 성리학, 유학의 나라였었어. 유교의 나라지. 그렇기 때문에 유교적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유교교육 강조. 유교교육을 강조했고 공부하는 것에 굉장히 진심이었었기 때문에 그냥 최고의 교육기구 하나만 알아두는 게 아니라 초등교육기구도 있었고 중등교육기구도 있었고 고등교육기구도 있었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립 최고의 교육기구는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아? 고등교육기구였었던 거지. 선생님 대학교는요. 대학교는 얘들아 우리 일제감정기 당시 1929년에 경성제국대학교가 최초의 대학교였어.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성균관 대학교로 알고 있는 이 성균관은 처음에는 고등교육시설이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고등교육기관이 우리한테는 최고의 교육기관이었었던 거야. 아시겠나요? 네. 자, 그래서 고등교육기구 성균관 아무나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라고. 우리가 고등학교라고 하면은 의무교육이니까 무조건 그냥 다 입학 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균관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과거제도에서 이 과거시험, 속과, 생원, 진사과에 합격을 해야지만 성균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과거시험의 문과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어. 조선이 아무리 법제적으로 양천제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양반의 자제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문과시험을 보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등교육은요. 각 지역의 서당에서 하늘천 땅지 가운데에 이제 훈장님 계시고 우리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중등교육기관은요. 지방에 있는 중등교육기관과 그리고 한양에 있는 중등교육기관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수도 근처인 한양에 있는 중등교육기관은 바로 사부학당이었으며 지방에 위치한 교육기관은 바로 향교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따가 한 번 더 물어볼 거야. 꼭 놓치지 말고 기억해. 선생님, 그러면은요, 혹시 기술직, 잡과와 같은 기술직이 되기 위한 기술교육은 어디에서 하나요? 각 지역에 어디에서 한다? 관청에서 한다. 어디에서 한다? 관청에서 한다. 이따가 물어볼 거야. 까먹으면 안 돼, 얘들아. 알겠지? 자, 이번에는요, 관리등용 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등용 제도는 얘들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줄 수가 있는데, 고려시대의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었지. 일단, 문벌귀족 사회를 통해가지고 알 수 있는, 대부분은 이제 음서를 통해가지고 5품 이상의 고위 관직을 그 고위 관직의 자제가 시험을 보지 않고 대물림이었었다면, 이제 광종 때부터는 쌍기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과거 시험을 보기 시작했었잖아. 그쵸? 근데 조선시대는 3개나 있었어. 과거 시험이 있었고 음서제가 있었고 일종의 추천제, 천거제가 있었다. 이렇게 3가지로 볼 수가 있겠고요. 관리등용 제도도 마찬가지로 어디랑 비교하는 문제 많이 나올까?
과거 시험을 봤던, 그치, 고려랑 비교하는 문제 많이 나오겠지. 고려의 과거제와 조선의 과거제는 다르니 이것도 같이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조선이잖아, 얘들아. 조선의 과거 시험은 3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되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 너무 길잖아, 3년은. 우리가 수능을 3년에 한 번 본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치열하겠어, 그치? 자, 그러니까 가끔씩 임금님의 왕의 재량으로 특별 시험도 있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양인이면 모두 응시가 가능해. 하지만 양인 모두 응시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문과, 무과, 작과별로 응시했었던 양인의 모습은 조금씩 달랐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선시대의 과거제는요, 문신 관료를 뽑는 문과가 있고, 그리고 무예에 뛰어난 무신 관리를 뽑는 무관을 뽑는 무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잡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문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양반의 자제들, 양반의 자식, 양반의 자제들이 응시를 했고, 무과는요, 양반의 자제뿐만 아니라 양반 자제 플러스 향리들도 보고요. 그리고 이제 중인들도 응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무과는 이제 상인들의 자제들도 다 응시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과에 합격하게 되면은 무신 관료가 될 수 있었던 거지. 잡과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을 뽑는 거야. 기술직을 뽑는 것이다 보니까 의술에 관련한 이제 의과도 있고 율과도 있고 법률에 관련한 율과도 있고,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음양과라 그래서 천체 관측, 천문과 관련한 음기와 양기라 그러잖아. 음과 양의 음양과도 있었다. 천문의 음양과도 있었다라는 이야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술직은요, 주로 중인이 응시했다. 중인이 많이 응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 몇 개만 짚어줄게. 문과는 한 번의 시험에 딱 붙으면 속과에 합격하는 거야. 그래서 생원, 진사과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은 대과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문과에 합격하게 되면 문과가 이제 대과인 거야. 대과에 합격하면 문신 관련 문관으로 임명이 될 수 있다. 문관으로 임명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문신 관료를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관 합격할 수 있는 것이고, 잡과는요, 주로 중인이 응시했으며 고려시대보다는 잡과에 대한 이미지가 더 떨어집니다. 고려시대의 이 기술직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높았고, 잡과라고 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었는데요. 고려시대에 비해서 이제 잡과가 조금 그 사회적인 인식이 떨어지게 되는 건 조선시대였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과거제에 대한 이야기 정리했다면,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고려시대의 과거제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때 이제 시행되었었던 과거제 시험도 마찬가지로 3개였어, 얘들아. 몇 개였다고? 3개였었다고. 고려의 사회적인 풍조가 어땠어? 숭, 문, 천, 무였었지. 숭배한다. 무엇은? 학문, 공부. 우리 이 문예에 공부하는 데에 조예가 깊은 것은 대단한 거야. 하지만 무예는 천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속문정부가 팽배했었던 고려의 사회에서는 무과를 시험 보기도 했고, 그리고 기술직에 대한 잡과 시험도 봤으며, 더불어서 승과 시험을 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영상 보고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19강, 20강 영상에서 있잖아. 대각국사 의천과 보조국사 진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설명을 해줬잖아요. 수능에서도 비중 있게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온다라고, 보조국사, 대각국사 무조건 하나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보조국사 진울, 대각국사 의천, 국사
왕사를 나누는 게 바로 승과였어. 국사는 나라의 스승이 되는 것이고 승려 중에서 뛰어난 인물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왕사가 되면 왕의 스승이 되는 거야. 국사는 나라의 스승, 왕사는 왕의 스승이 되는 것. 그래서 승려 관리를 뽑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시대는요, 뭐가 아니야? 불교의 나라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승과가 없어지는 거. 오케이? 조선시대로 갔을 때는 승과가 없어진다. 조선에는 승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려 시기에는 속문천무가 팽배했었기 때문에 뭐가 거의 시행되지 않아요? 뭐야? 자, 고려 시기에는 뭐가 거의 시행되지 않아? 묵과가 거의 시행되지 않아. 하지만 조선시대는 어때? 묵과가 시행되고 있어. 요 특징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가 이제 고려와 조선의 과거 제도를 비교한 내용이었었다면 이번에는 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 음서 제도도 마찬가지로 음서 일종의 추천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내 자식을 추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음서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가 조금씩은 달라요. 그 맥락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고려의 음서제도는 몇 품 이상의 관료의 자제에게 시험을 보지 않고 관직을 주게 하는 제도였었어? 5품이었었잖아. 그치? 5품 이상의 고위 관직의 자제는 시험을 보지 않고 해당 관직의 자리를 이어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조선시대는요. 내용 똑같아요. 2품 이상의 고위관리 자제로 축소된 거야. 생각해봐. 여러분 1급부터 2급, 3급, 4급, 5급까지의 공무원 수가 많겠어? 1급이랑 2급 공무원 수가 더 많겠어? 당연히 1급부터 5급 공무원 수가 훨씬 더 많겠지. 그치? 5품에서 2품으로 줄어든 거예요. 아시겠죠? 5품 관리에서 2품으로 조선시대 때 더 음서제도가 축소되었다라는 키워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은요, 바로 천거입니다.